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정한 때 끝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환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요.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우리 수염소와 수양에 대한 이상 이제 알지요? 어떤 나라인지. 또 잊어버리셨어요? 자, 수양은 어디입니까? 예, 수염소는 예, 역시 공부한 보람이 있어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을 본 뒤에 그 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섰습니다. 아마 사람 모양 같은 것은 인자 같은 한 사람인데요.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다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양 같은 거 바로 인자 같은 이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즉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천상적인 존재가 바로 그 천상적 존재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이상을 좀 깨닫도록 해석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천상에 있는 높은 존재, 바로 하나님이겠죠.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굴을 두려워서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인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상은 정한 때, 바로 끝에 관한 것이다. 그 정한 때 끝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엄밀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바로 끝에 관한 말씀이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또한 끝에 관련된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말씀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조상의 죄와 이스라엘 산과 자신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너희들도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그동안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 좀 국제정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언제나 사실은 지구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없으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정세를 보면서 우리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또 나의 갈 길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펜스 부통령 연설 내용인데요.
제가 그 연설 내용과 함께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너무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의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함께 구소련을 무너뜨린 중국이 그랬어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소련 연방을 무너뜨렸죠.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정확하게 1월 달부터 그리고 1991년 12월까지 동구권이 완전히 붕괴돼요. 이건 계획 없이 뒤에서 공작 없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뒤에 이런 강대국과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함께 구소련을 무너뜨린 중국이 민주주의 자유국가 될 것이라 믿고 지난 25년간 중국을 재건설해 주었지만 민주주의로 가지 않았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 갑자기 컸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세계 강대국 2위가 됐어요. 미국이 뒤에서 봐줬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틀림없이 누군가 뒤에서 건설해 주었을 것이다. 근데 현재 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부통령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지난 25년간 중국을 재건설해 주었다. 근데 민주주의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의 개혁 개방은 지금 공허하다. 지난 17년간 중국의 GDP는 17배. 이거 참 할 만하죠. 그래서 17배가 늘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미국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조업과 공장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 환율 조작, 강제적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도둑질, 산업기부 등의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파괴하면서 성장했다. 중국 기업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불법으로. 반면에 미국은 작년 한 해만 해도 3,750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국제 다국적 기업이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좀 생각하지만 국제 다국적 기업이 인위적으로 중국을 재건했다가 중국을 사실은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 미세먼지 잔뜩 마시고 있어요. 중국의 세계의 공장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으로 키워서 버리는 희생양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중국의 비밀 정보기관은 미국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전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자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미국 기업들에게 산업 기밀 혹은 비밀, 여러 가지 무역 기밀, 군수 기밀 이런 것을 다 강요해서 지적 재산권을 강탈했다. 이제 곧 11월 말쯤 되면 그 중국과 G20에서 정상들이 만났을 때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이 무역 전쟁에서 견디지를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과 맞으면 완패입니다. 중국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에서 유럽 전체를 합쳐도 미국을 못 따라가고 전 세계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 못 따라갑니다. 이건 이미 펜스 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두 정상이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지적재산권, 미국의 모든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모든 지적재산권을 중국에서 빼앗아갔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것이 두 정상 간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들 가운데서는요, 그 지적재산권 중에는 최신의 군사무기 관련 청사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무기가 바로 미국의, 군사무기 관련 자료를 가져가서 훔친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펜스 부통령은 훔친 기술을 이용해서 쟁기를 무기로 만든다. 유엔 본부 앞에 가면요, 그 무기를 쟁기로 만드는 그 이사야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쟁기를 가지고 무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는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아시아에서
다 합쳐도 중국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군사 국방비가. 자,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할 수 없도록 바로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현재 너희들이 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구축함이요, DK로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해를 했는데 거의 40m까지 중국 군함하고 맞붙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군함들은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 섬을 주기적으로 항해하고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요. 이것은요, 영해는요, 중국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중국해라고 그래서 남진하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섬을 자꾸 만들어서 영토 확장을 중국이 하고 있어요. 자, 남중국해에 미사일을 배치했고 군사 무기를 만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파트너십 대신에 경제적인 침략을 선택하여 군사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시진핑 주석과 우정이 돈독하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 친구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뭐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친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시 국가가 되었다. 더욱 팽창적이고 침략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사람을 감시 체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1984년에 조지 오웰의 소설이 있습니다. 1984년이라는 겁니다. 1984년 제목이. 근데 중국 국민의 모든 활동을 바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이 바로 어떤 권력 기관에 의해서 전 국민이 감시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지금 펜스 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웰적인 바로 2020년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네요. 중국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오웰적인 국가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중국은 전에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인 2천만 대나 되는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를 바로 통해서 추적 시스템, 그게 바로 텐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텐왕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런 텐왕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CCTV, 폐쇄회로 TV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길거리에 사람이나 차량이나 지나가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 모든 인간의 활동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이거는 뭐 디지털 방식으로 계속 이건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데 지금 엉뚱한 감시기관이 지켜주려고 그래요. 이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감시해서 장악해서 통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이 짐승 국가들이 말이에요. 하는 짓이 뭡니까? 국민들을 감시 감독해서 완벽 조절하려고 하는 거. 종교 자유가 본격적으로 박해당하고 있다. 가장 큰 지하교회가 폐쇄에 당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고겠죠? 중국의 기독교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펜스 부통령이 정보 없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100만 명의 이슬람 위구르가 지금 현재 투옥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구르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역사의 교훈을 보면 자신의 국민을 탄압하는 국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국민만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침략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살펴보겠는데, 중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어요. 100대 국가를 상대로 해서 1대1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요 1대1로 정책이 뭐냐면 실크로드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렇게 해서 빚의 외교를 하고 있는데 100개 나라에다가 중국이 빚을 계속 빌려줘서 빚으로 말미암아 종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국가는요 1대1로 사업을 취소합니다. 그 사실을 눈치채고 파키스탄은 사업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레이시아도 정신 차리고 파키스탄도 정신 차리는데 우리나라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1대1로 해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자관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여러분이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집을 샀습니다. 내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고 은행 돈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갚지 못하면 1억도 날아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자관은 국가 부채가 되어서 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대1로는요. 중국과 두 가지가 있어요. 해상 실크로드가 있어요. 해상 1대1로가 있고 육상 1대1로가 있어요. 그게 이제 1대1로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가는 육상 실크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인도양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 해상 실크로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에 참여한 100개 국가가 중국의 돈을 이제 받아서 빚더미에 현재 앉아 있어서 부채 상환을 못해서 모든 국가의 인프라 시설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리랑카는요, 항구를 그래서 빼앗겼어요, 이미. 땅은 내 땅인데 항구를 중국에 빼앗긴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옛날에 여러분 빚 갚지 못해서 자식까지 빼앗겼던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1대1로는요, 옛날에 영국의 그리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이 동인도 회사의 해양 상업적 제국이처럼 뻗어나갔던 것과 지금 현재 비슷하게 옛날에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동쪽을 향해서 바로 그 제국의 힘을 뻗쳐서 나왔다면 중국이 이제는 반대로 그쪽을 향해서 물론 우리 동쪽에는 아시아를 다 아우르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일본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은 그 남북 경협을 통해서 철도 공사 놓고 하고 그리고 그 철도를 통해서 바로 유라시아로 가는 그 러시아의 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도 수입하려고 그러고 그쪽에서 다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는요 1대1로 참여국들에게는 전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부도가 나도 IMF에서는 빌려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죠. 바다를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상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가 여러분 공마국 전쟁의 그 길인 거 아셔요? 그게 바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지나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게 유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바로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의 태평양 진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1대1로에 참가한 나라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 예산 상정을 위해서 국회에 현재 그 예산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돈줄인 중국도 현재 보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100개의 나라에 돈을 주면 그들은 어디 뭐 땅 파서 돈 줍니까? 자기네들 무조건 막 찍어서 주면 중국은 그러면 경제가 건재하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보면 특히 미국과의 지금 무역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전쟁에서 이번 현재 타격이 불과 몇 달 되지도 않는 사이에 국가 부채, 개인 부채,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도 부도나고 주가 위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투자비를 중국이 회수하지 못하면 중국도 부도 직전인데 중국 부채가 GDP 대비 빚이 현재가 280%라고 합니다. 앞으로 1000%까지 그 부채가 중국 부채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중국 배 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요 제외 공관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는데 속도 좀 내라. 그리고 남북 경협을 통한 철도 사업을 좀 빨리 지속해라. 근데 지금 미국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미국은 얼마 전에 말입니다. 북한에 자금 세탁을 해줬고, 그리고 상품 통화, 특히 달러지요,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밀매를 도운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들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이 기업들은요, 북한에다가 뭉치돈까지 줬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관료들이 문재인의 과속에 우려 내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거의 다 반대파, 주류 언론도 트럼프의 반대파, 전부 반대파인데 지금은 한 목소리로, 옛날에는 한국을 트럼프만이 그렇게 했던 거,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한 목소리로 한국을 비난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언어로 한국 언어로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뉴스 매체가 있어요. VOA라는 뉴스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 보니까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을 닥달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외로 이런 기업들이 나가버리면 한국 이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경제가. 유엔 대북 제재 일환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것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현재 말입니다. 이것도 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과 외국에 거하는 한국인들이 자기 돈을 빼가야 되는데 빼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계 은행에 있는 돈을 외국계 은행으로 다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계 은행으로 옮겨지면 그건 뭐 외국에서 쉽게 빼낼 수가 있으니까. 자, 한국 정부가 이렇게 과속하는 데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린 천천히 간다. 자, 트럼프 유세 연설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핵실험이 없으면 비핵화에 얼마에 걸리든 상관없다. 천천히 가겠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불법 활동을 지원한다면 국적 상관없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10월 29일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도 완전히 반 트럼프 진영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참 웃지 못할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록밴드가 있습니다. 록밴드 중에서 배드 문 라이징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록밴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암울한 노래인데요. 그게 뭐냐면 배드 문 라이징입니다. 배드는 나쁘다는 뜻이에요. 문은 우리나라의 문재인을 뜻합니다. 나쁜 문재인이 라이징 일어나고 있다. 이 노래를 인용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 실렸어요.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말고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불길한 달이 떴어. 불길한 문이 떴어. 경로와 파멸의 소리가 들려. 우리는 재앙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북한에 갔죠. 그때 평양 옥류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의 리성건이 대통령이 방북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은 가하겠다고 하는데도 한국 6개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북했을 때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그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있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리성권이라는 작자가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도록 이끌고 있는 선도주자가 우리나라 큰 기업입니다. 기업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문 정권이 지금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어요. 잘못 보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해외로 다 나가버리면 우리나라 진짜 경제 망합니다. 기업들이 모노바이식으로 작은 기업들을 삼키는 것, M&A 방식으로 삼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번 삼성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삼성맨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전국에? 일자리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 대표, 그 중에는 80세가 넘은 노인 어르신도 계셨는데,
이 리승권이라는 작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냉명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냉면을 들이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통일부 장관이 이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은 듣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농담 같은 분위기였다. 그게 농담이야? 할 농담입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대통령은 4년 하면 그만이지만 이 기업은요, 영원한 총수들 아닙니까? 적어도 그 기업에 있어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통일부 장관 스스로도 모욕을 당했는데 2, 3분 늦었어요. 근데 리성권이 욕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장난 시계가 고장났다. 내 시계가 좀 늦게 갔다 이 말이었겠죠. 그랬더니 리성권이 이렇게 말했어요. 관념이 없으면 시계도 주인 닮아서 저렇게 뜯은단 말이야. 이 소리 듣고도 그냥 돌아왔어요. 도대체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한국 정치인들? 저는 보면 참 답답해요.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는요, 취임하자마자 러시아 스캔들이 있으면 벌써 트럼프는 탄핵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끌고 있겠어요?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러시아 커넥션,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되는 커넥션 없는 걸 가지고 무릎을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둔 하루 앞인가요? 그랬을 때 북한의 그 여자 누구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펜스 부통령을 대놓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대통령이 바로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회담을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했다가 다시 재개되었던 회담이었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강요들을 감싸주지 않으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할 말을 못해요. 돌아와서 들을 꾸지람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대통령이 북한 해발하기로 있으니까 말 못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돌아와서. 자, 그리고 돌아와서 주한미 대사가 6개, 바로 이 기업의 회장들에게 컨퍼런스 콜입니다. 이건 전화로 회의하는 건데, 컨퍼런스 콜로 6개 회장들에게 물었답니다. 대북 투자 계획이 있느냐? 정말 기업인들이 죽을 맛입니다. 권력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요, 이거 한국에서는 정부에서는 발표를 안 했는데 미국이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뭐냐면 남북 협력을 조율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신설했다. 남북한 철도 연결 및 남북 경협사업과 비핵화 제재 이행을 위한 것으로 고속 질주하는 한국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서 떠들썩하죠. 이것은 미국의 감시다. 여러분, 이 감시를 통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내용이 제가 이렇게 너무 보니까 참 공산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요.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자유시장 경제는요, 경제 불평등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이 없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걸 없는 것이 공산사회가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산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산사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경제 불평등을 없애자.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무슨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협력 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 해서 퍼주겠다는 거잖아요. 유엔에서는 퍼주면 기업을 제재하겠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100만 프로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100만 프로. 휴지 하나 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돈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차에 싣고 가서 한 주머니씩 저울에 달아서 휴지 하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제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제재, 터키 미국에 지금 제재를 받아서 목사 풀어줘라, 안 풀어줘요. 제재를 가했어요. 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 한 명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전체 미국 보수주의,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주의자들, 미국에서. 미국의 신앙이 다 죽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복음주의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으로 당선되었거든요. 이란은 또 어떻습니까?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던 이란은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중국도 지금 어떻게 돼요? 넉다운이에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 시작과 끝에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다 공산주의 사상이라서. 국가에서 공동 분배하는 공산주의는 몰라도요, 민주주의 국가는 절대 함께 잘 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인간이,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왕이 통치하는, 제국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항상 억압이 있었어요. 그럼 공산사회에서는 억압이 없습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최대 인권 유린 국가로 낙인 찍혀 있는데 거기에서 재산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권이 인정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평등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남북한에 평화한다고 합시다. 통일이 된다고 합시다. 당분간은 혼란이 과중될 것이며 어쩌면 100만 프로 초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북한의 나쁜 경제가 그리고 남한의 경제와 합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탈취와 약탈과 강간, 방화, 완전히 이것은 거의 패닉 상태로 가는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우리는 경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가자. 여러분, 시대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미연합사, 유엔사, 현재는 한미연합사, 유엔사 사령관이 같은 사람이지만 한미연합사가 지금 미일연합사로 바뀔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거부해서 모든 미사일 기지라든가 할 것 없이 군사력이요, 일본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유엔사가 현재는 유명무실하지만 유엔사가 빠져나가 버리면 남북한이 전쟁이 났을 때 유엔이 들어와서 진압하고 싶어도 지금은 정전 협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쟁이 종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종전하려고 하고 북한도 종전하려고 합니다. 종전이 있게 되면 유엔사는 나가야 돼요. 미군도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유엔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엔 결의를 교체해야 하고 그 기간이 30일이 넘을지도 모르고 30일이 지나가면 남한은 이미 끝장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핵, 경제, 병진 노선 다시 고려하고 있다. 지금 핵을 다시 만지작거린다는 거죠. 제재 협력 국가들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력 떨어뜨린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펜스 대통령의 연설을 보겠습니다. 각국의 선거에도 개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지도자가 당선되게 그동안 중국이 해왔다는 겁니다. 한국 대선, 지방선거, 한국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중국의 비트코인이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현재 다 드러나고 있어요.
미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미국 정부와 반 트럼프 광고 등을 내고 있고 미국 선거에 개입해서 트럼프 낙선을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하는 데 비하면 러시아의 개입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러시아 스캔들 찾아봤자죠.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이 하는 데 비해서 러시아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다 이렇게 개입을 하는가 봐요. 각계각층에 파고 들어가서 공산화 내지는 반미 선전을 한다. 그게 한국에는 먹힌 것입니다. 미국 군사력은 세계에서 최강이다.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핵무기 현대화, 최신의 폭격기, 전투기 개발, 우주군, 사이버군 등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친중국 정책에서 현재 적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정상들이 만나서 다시 어떻게 화합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완전히 미국이 버렸던 대만을 지금 끌어안고 있어요. 중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남진아해에 보면 중국의 바로 중국해라고 부르기도 하는 남진아해에 스프레틀리 군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만의 타이완이라고 하죠. 대만에 속한 섬인데 여기에서 미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런 국제정치 이런 세계를요 인정사정 없이 약육강식이 이루어지는 정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글에 들어가면 법도 없고 체제도 없고 뭐 안면 몰수합니다. 그죠? 그냥 힘 있는 놈이 힘없는 놈을 잡아먹는 것이 정글입니다. 그래서 정글에서는 왕이 누가 있어요? 사자가 왕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사자로 표현했고 곰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표범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정글의 사자인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은 사자처럼 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굴지 않고 그러면 미국이 했던 것은 그동안 정원사 노릇을 해왔다. 그래서 각국이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로 미국 편에 섰던 국가들은 현재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자유 경제도가 아주 높죠. 그런데 바로 미국이 정원사 노릇 이제 피곤해서 그만할란다.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800개가 넘는 나라에 군사 파견했습니다. 그 군사 비용을 어디가 미국 시민이 다 내요. 세금으로.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군사 분담해라.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다가 너희들이 군사비 나토 군사비 되라. 미국만 될 수 없다. 거기에서 유럽이 화가 나서 반미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이 러시아와 푸틴과 시진핑과 친하게 지낸 사진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 부통령이 이렇게 말해요. 펜스 부통령.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모든 중국 국민들에게 대만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항상 믿는다. 중국을 믿었는데 중국은 민주주의를 안 갔다. 그래서 대만이 중국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나은 미래다. 대만을 포기하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팽창하는 것처럼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라고 모든 전략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태평양으로 중국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뺏기면 태평양을 뺏긴다. 태평양을 뺏기면 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것이 된다. 대만이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대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드 원수가 진작에 말했어요. 메가드 원수가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했던 위대한 장군이죠. 그분은 계속 진격해서 한반도 통일시킬 수 있다 했는데 미국에서 막아서 결국은 성취하지 못했는데요. 회고록에 그 회환에 대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고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항공모함,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친중적이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원래 대만이 들어있었어요. 대만하고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의 비토로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상임이사국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수교 국가가 대만은 지금까지 17개 국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중국의 겁으로 지금까지 올림픽 나갈 때 자신의 대만기를 가지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입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반대했고 미국이 묵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제임스 프레스탈 미국 국방장관이요, 베데스다 해군기지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살로 보지요. 근데 그 직전에 친구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는 지금 미행을 당하고 있으면 내 조나는 도청당하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들은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미국은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릴 것이고 얼마 후에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서 많이 죽게 될 것이야. 그대로 된 거죠.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1945년 메카시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1945년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스탈린은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웠을 뿐 아니라 그 후 10에서 12년 후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합의했다. 그들이 합의한 대로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 다국적 그룹이며 군산복합체 들과 정계가 연결되어서 그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영국의 처칠이 포츠담과 얄타 회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두 진영으로 나누자. 그래서 소련이 바로 공산주의 북한을, 그리고 미국이 남한을 분할 통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말입니다. 가정에서 숟가락까지도 사실은 다 차출이 되었어요. 노숟가락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부 가져갔어요. 나무숟가락 써야 될 거 두었습니다. 스텐 밥그릇 하나 없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전부 전쟁 무기로 다 가져갔습니다. 이건 남북 간 실정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이 무기를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소련에서 준 무기를 가지고, 중국에서 준 무기를 가지고 전쟁할 수 있었고, 남한은요, 미국이 준 무기를 가지고, 그게 바로 군산복합체가 이 일을 합니다. 군산복합체는요, 전쟁 나는 양쪽 측에 다 돈을 무기를 다 대줘요.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도 인도 차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난 거지만 전부 다 미국제. 그러니까는 공산당이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진영이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미국 제품, 유럽 제품의 군사 무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군을 지원하고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 전쟁 무기를 대주고요. 자, 1950년 6월 27일 자유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유중국 총통 장개석이 한국전 참전으로 중국 본토가 비어있는 사실을 알고 중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미국 함대, 7함대라고 합니다. 이 7함대가 대만 해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진 배치되면서 전쟁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트루먼이 이런 요청을 하죠. 나는 자유중국 정부에게 중국 본토를 향한 공중 또는 해상의 어떠한 활동도 중지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때 만일에 장개석 총통이 군대가 비어져 있는 본토를 침략했더라면 아마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개석은 또 미국 국무부에 자신의 3만 5천 명 군대를 데리고 한국전에 참여하겠다 했는데 역시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만주 국경 5마일 이내 모든 목표물에 대한 폭격을 연기하라. 그리고 휴전협정을 준비하라. 트루먼의 이 회신을 받고 메가더 원수는 압록강 넘어가면 전세는 역정시킬 판인데 할 수 없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영원히 놓치고 한반도는 남북으로 대치되고 혹시 저와 여러분은 분단된 남북으로 갈라진 식구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지금도 헤어져 있는 식구들을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고통의 나날들, 이것이 강대국가의 외세에 의해서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짐승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영국은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중국과의 마약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과 전쟁을 이미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이에요. 중국 선교사들이 와서 아편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영국 선교사들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막았습니다. 정부가. 영국은 아편을 팔겠다.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자유무역은요 야구 강식이에요. 정글에서 사자가 이기는 게임, 골리앗이 이기는 게임, 야구 강식. 그래서 그게 바로 자유무역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냥 포장된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뭐 자유롭게 무역하겠다. 그래서 아편 전쟁에서 지고 중국은 할 수 없이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 홍콩을 영국에 주고 100년 만에 이제 돌려받았지만, 그래서 무역 그런 아편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교역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영국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장관 딘 러스커를 통해서 트루먼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영국에서 북한을 억제하되 물리치지는 말라. 북한은 스탈린이 후원하기 때문이다. 이익이 같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익이 같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가 하나만 지금 그림을 보겠는데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치슨 선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붉은 선 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 붉은 선 라인 안에 들어갔어요? 빠져 있어요. 요것 때문에 전쟁이 난 것입니다. 자, 1950년 1월 10일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이 뭐냐면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에치슨 라인이 뭐냐면 스탈린과 모택동의 영토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선은 이 선이다. 이 안에는 침략하지 말아라. 이것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바깥에는 침략해도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토 침략, 그들의 영토 침략을 저지하기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 방위선입니다. 저렇게 에치슨 라인을 긋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 방위선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느냐면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미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타이완입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장개성 총통이요, 본토에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과 친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에 따른 조치를 장개석 총통이 나라를 세우자 이에 따른 조치로 바로 에치슨 라인을 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한반도는 그럼 왜 제외시켰느냐? 전략적으로 미국이 봤을 때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인식 자체가. 그래서 미국의 이 방위선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기간은 짧았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한민족이 그때 조선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죠. 짧은 기간에 중국이 인해 전술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밀고 내려와서 무작위로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다 뺏어가고. 그런데요, 베트남 전쟁이 약 20년간 베트남전, 그걸 우리가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인도차이나 반도, 이거 제외되잖아요. 22년간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현재 국제정치는요,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짐승들이 지배한다. 우리는 지금 짐승들이 지배하는 그런 제국에 우리도 역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거의 그 190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5년 끝나고 지금까지 세계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유례가 세계 역사 가운데는 없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이 바로
정원사로서 바로 조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쟁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만은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또는 적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놓지 못했어요. 남한은. 이게 치명적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살 것이나 남한 사람들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생존하는 법을 그들은 배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 것을 보고 중국은 계속 대만을 삼키려는 야욕을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무르익었는데 미국이 대만을 현재 이제 돕고 있으면서 중국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자, 중국군은 대만 수도 타이완과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똑같은 모형을 내몽고에 만들어 두고 현재 파괴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점령하려는 제1도련선이라는 게 있어요. First Island Lane이라고 하는데 이 제1도련선에 들어가는 것이 대만이에요. 그래서 대만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도련선이 있어요. 세컨드인데 이것은 바로 필리핀, 한국, 일본이 포함돼요. 그들의 야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본토에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자유중국, 중화민국입니다. 1948년부터 1978년까지 대만과 수교 상태였던 미국이 1979년부터 대만과 단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소련에 공동 대처하던 중국을 위해서 대만 해협에 다니던 미국 항공모함의 운항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항모가 남중국해를 지금 수시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군함과 지금 아주 충돌하기 직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바마는 대만의 무기 매매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트럼프는 대만에 작년에 14억 달러, 올해 3억 3천만 달러치를 수출합니다. 그래서 대만과 미국은 제휴 관계로 들어가고 협력 관계로 들어갑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이 깨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만 총통 차잉원이라고 합니다. 차잉원. 최영문과 직통 전화를 합니다. 전에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당선되고 나서 직통 전화를 하고 했다는 사실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강대국에 잘 보여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항상 중국에 비위 맞추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모처럼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세력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존 볼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중국 땅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지배되는 곳이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백악관 대변인이었고 유엔 대사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러 샌더스라는 사람의 부친입니다. 하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은 목사이면서 아칸소 주지사였고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미국의 진정한 친구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며 독재 국가이다. 우리는 친구를 친구로 하지 못하고 적을 친구처럼 여기며 지내왔다. 그것은 잘못이다. 미국이 지금 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그동안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인들 4천여 명이나 4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죠.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불안이 극도로 달했을 때 그때 등소평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78년입니다. 등소평은 실용주의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공산주의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고 사회 치안은 불안하고 나라가 넘어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실용주의를 채택하면서
경제 개혁 개방을 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아닌 것이 시장 경제, 자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인가 할 정도로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다시 독재 정권, 독재 제국, 옛날 과거의 중국식 제국주의로 돌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지원을 사실은 계속 받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강의 다니면서 한 적이 있는데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부강하게 된 것은 미국이 지원이 있었을 것이다. 제 짐작만이었는데 지금 이 미국의 부통령의 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경제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제 지원을 끊고 무역 전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진핑은 중국을 통한 전 세계 통치하는 것이죠. 1대1로 신실크 로드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거 추진하면서 다시 공산당 중앙 집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한국 남한에 특히 이것은 참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조약을 위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F라는 건데요. 중거리 핵 전력 조약입니다. 이것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 지금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구소련과의 INF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거리는 500km부터고 장거리는 5,500km 미사일, 중단거리 바로 지상 발사용 탄도미사일입니다. 미사일에다가 바로 그 핵을 실으면 핵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5,500km까지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개발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말하자면 땅에 고정시켜 놓는 거죠. 배에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이 INF라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 핵 미사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발사가 되면 절대 방어가 안 되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조약 이행을 해서 중거리 미사일 개발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그리고 중국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미사일 시스템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 흑룡광, 산동성 600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배치가 실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남한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자,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이 협정에는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조약을 폐기 시에 미국은 일본과 괌에 바로 이런 지대공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북한을 중거리 미사일로 에워쌀 수 있고 영구적으로 북한을 사정권 안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국도 핵 무력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한 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에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체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만일 INF를 탈퇴하게 되면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논문도 있어요. 트럼프의 INF 탈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바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탈퇴하겠다. 그래서 미소 핵 전략 조약 탈퇴가 이루어지면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의 중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이 안에 유럽이 놓이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정권이 안에 유럽연합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그동안 트럼프가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구했는데 군사비를 좀 대라.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미국이 전 세계 군사비를 대고 있었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트럼프가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빚 더미 위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둔비 800군데가 넘는 적어도 820군데나 되는 전 세계 군사 비용을 미군이 다 그동안 미국이 대고 있었습니다. 혈세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미국 국민이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이제는 좀 미국을 위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트럼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먼저,
또 미국이 존재할 때, 미국은 가장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라서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이 건재할 때 사실은 미국의 핵 우산에 있는 한국도 건재하는 것입니다. 그 외 국가들은요, 러시아, 중국이요, 침략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바둑을 둔다든가 뭐 잘못 두면 뭐 지는 것밖에 없지만 실전에 있어서 바둑 잘못 두면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군사비를 대라고 하니까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전부 다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푸틴 만나러 가고 중국 시진핑 만나러 가고 아주 그냥 그냥 스케줄이 빡빡하게 푸틴이 잡혀 있더라고요. 유럽연합의 정상들을 만나려고. 왜냐하면 미국을 반대해서.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까지도 현재 말입니다. 대북 제재에 오늘 뉴스인가 어젠가 보니까 대북 제재에 합류했더라고요. 미국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군대를 빼버리면 중국과 러시아의 사정권 안에 유럽연합이 들어가 있고 유럽연합은 약합니다. 군사력에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친밀해야 된다. 기왕이면 있잖아요. 동네에 깡패가 있습니다. 의리 있는 깡패에게 붙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깡패라면? 그러면 자기 편은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리도 없고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지 부하도 필요하면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깡패에게 붙어가 되겠느냐고요. 어차피 국제세계는 깡패 세계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를 거 없지만 그러나 미국은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즉 기독교 국가가 근간이 되어 있고 복음이 근간이 되어 있고 지금도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 숨은 투표자들이죠. 이들이 이번에도 역시 중간선거에서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봅니다만은 자 이런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미가엘이 나오죠. 다니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미가엘인데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요 역시 천사장인데 소식을 전하고 미가엘은 군장이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에 붙인 스가랴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였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미가엘은 바로 군장으로 싸움을 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다니엘을 비롯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천사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주는 그런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는데 가베르란 뜻입니다. 가베르, 강한 큰 힘을 가진 그런 의미입니다. 가베르.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강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한 강한 존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강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들을 대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그 사람의 모양의 천상적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은 이미 하늘 구름을 탄 인자 같은 이가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인도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다니엘을 인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 벤 아담,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리키는 것을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에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끝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끝이 될 수도 있지만 종말론적으로 끝. 바로 이때에 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땅에 엎드린 채 잠이 들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이 들 수가 있는지 몰라요. 깊은 잠에 빠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단어를 라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나가 폭풍 가운데서도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라담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께서 잠드는 것도 은혜로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폭풍 가운데서 잠이 들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명사가 타르데마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 때 깊이 잠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처럼 다니엘도 이 마지막 때를 들으면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힘이 다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식을 잃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어루만져 주지요. 이렇게 세워서 해석을 해줍니다.